네, 반갑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석유와 흥하해운, 그리고 NC소프트, 크래프톤, 현대차, LS일렉트릭, 이렇게 6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석유, 그 다음에 해운주, 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금, 네, 모양이 좀 애매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게임주들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좋은 것과 나쁜 것 같이 있는데, 같이 알아보고, 현대차, 그 어려운 장에서도 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LS일렉트릭, 요즘에 아주 핫한, 네, 관련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보죠. 자, 차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부터 알아볼게요. 네, 한국석유를 보시면, 뭐,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석유류의 어떤 유통, 뭐,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어떤 그 대치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한다 그래가지고 해운주도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왔어요. 그러다가 4월 16일 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보복 공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지 말자. 국제사회가 이제 다 반대하고 나서고 그래서 일단은 본토 공격하는 대신에 뭔가 고통스러운 그런 보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일단락이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요 날이거나 16일 날 또는 17일 날 매도가 들어가면 괜찮다. 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보니까 금요일 날 또 주가가 확 뛰어 올라가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 뉴스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네, 본토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란도 우리도 공격받은 사실이 없는데 네. 이건 뭔가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금요일날 주가가 미친 듯이 폭락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사실이 없는데, 뭐, 위아무에 이렇게 묻혀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진짜 전면전에 붙어가지고, 뭐, 제5의 중동전쟁, 그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뛰고, 경기가 박살나고, 뭐, 등등등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다. 네, 라고 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네 21.8%나 올라간 게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떨어지고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 팔아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지난 여기 화요일, 수요일 요 정도 매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보다 높은 가격. 근데 주가가 얼마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 19,000원 이상대에서 매도하시면 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매도 포인트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저는 일단 이거는 네, 사건이 일단 일단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도를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5의 중동 전쟁이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번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인플레이션을 확 뛰어 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당 수치가 확 높아지는 뭐 그런 거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억제하려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죠. 네, 그죠? 한 7, 8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차익 실현을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흥하해운 볼게요. 흥하해운,
요는 모양새가 또 나쁘진 않아요. 요즘에 해운주도 움직임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죠. 그래서 분위기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의 움직임들도 실제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뭐 괜찮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반등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가 관련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었고,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뭐 그 해운, 운임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 많았죠. 이제 작년 연말, 뭐 연초 이럴 때도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해운주나 조선주나 마찬가지예요. 자, 얘네들이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져서 실제적으로 물동량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길을 멀게 돌아가야 되는 입장, 아니면 뭐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지리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그 특정 이슈 때문에 운임이 올라간다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죠. 그 정도 올라가고 나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문제점이 해결되면 그냥 그대로 다시 운임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단기적 반등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나는 해운주 정말 길게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적 관점으로의 어떤 플랜을 짜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베팅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조선 해운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느리지만 천천히 우상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거나 난 이쪽으로 정말 투자를 지금 막 하고 싶다라고 생각된다라면 그냥 투자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아래쪽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3,000원 정도 지지라인이 나오니까 요 정도 위쪽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난 장기적으로 볼 거니까 보유할란다, 이런 분들은 3,000원 위쪽에서 보유하시면 되고요.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단기적 패턴에서 3,000원 이상대를 유지한다라면 매수를 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멀리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월요일 날은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3,100원 뭐 여기 수준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지지선만 만들어지면 일단 보유는 하셔도 됩니다. 다만 물려있는 상태에서 끌려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답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익이 나왔다면 적당하게 팔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눌림목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고 아예 그냥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아먹든 팔아먹지 않든 나쁘지 않고요. 전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 봅니다. NC소프트 이거는 혹시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팔아야 돼요. 네. 이거는 또 오랜만에 진단을 좀 해드리는데, 지난번에 21년도에도 매도 의견을 들었었고요. 23년도에도 매도 의견이 있었고요. 매도는, 이거는 종목 진단을 할 때마다 계속 매도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매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일어나기가 지금 어려워요. 100만원 넘었던 주식이 16만원 갔으니까 굉장히 싸잖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완전히 그 체제를 뜯어서 그냥 완전히 고쳐내지 않는 이상은요 주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뭐 지금은 유보율도 많고 실적도 그래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가의 하락 추세 같은 부분들은요 지금 당장의 상황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요 하락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지금 라인에서 반등이 세게 나간다 하더라도 지난번 2022년도 정도 수준의 모습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운 기업으로 탄생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된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매도예요. 매수 의견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보유 이런 것도 뭐 저는 이런 거는 보유를 하실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100만원 샀는데 지금 16만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거의 의미가 없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의미가 없다, 이런 정도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최근에 뭐 한 20만원 정도에 사가지고 16만원대가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매수를 했다, 뭐 이런 분들, 여기 한 19만원 정도 샀다, 이런 분들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좀 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하지만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서 뭔가 기대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매도 의견이고요. 주가가 만약에 반등을 해서 20만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장기 이평선의 어떤 포지션을 통해서 뭐 25만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돌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이 긴 하락을 막아내려면요, 바닥을 지금 몇 년입니까? 한 3년 넘게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은 횡보로 들락날락 하면서 바닥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단기 상승에 속지 마시고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서는 것까지 모두 다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횡보하다 보면 지금 뭐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올라간 종목군들은 다 이미 올라가고 난 다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거는 매수 의견 없고요. 매도 의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크래프톤 볼게요. 이거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좋아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어서 괜찮아 보이고요. 크래프톤이 이제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인가요? 그거 하지만 새로운 게임이 이제 조만간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형 심즈? 네, 이런 게임인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긴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식을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모으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런 류의 게임들이 얼마나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인기, 또 그것도 나아가서 이제 성인들에게도 상당히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게임이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일단 저도 그냥 예고편만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임들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무엇보다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세도 지금은 이제 돌려놓은 상태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흐름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61선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61선 근처에 내려올 때 한 번씩 공략하시면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잘 끌고 가시기 바라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저항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됩니다. 그래서 26만원, 27만원대 저항인데요. 이 구간만 잘 넘기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막 뚫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격이 커지기 때문에 막 뚫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장기 이평선이 장기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크래프톤은 지난 1월 달이었던가요? 이거 특강 종목이었죠?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조금 부담되겠지만 그냥 올라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아래쪽 하단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진행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나는 현대차가 없어 라고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배당 이슈가 끝났잖아요. 배당이 이제 어제 다 들어왔죠. 현대차 EUP 배당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자동차가 좀 구분이 되긴 하는데, 이 환율이 금요일날 뛴 이유가 뭐예요?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뛴 건데 다시 내려올 거예요. 자, 1,400원대 이상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00원대에 근접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환율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 종목은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 나오죠? 다음 주 이제 기아차 이런 쪽 실적 발표 나오는데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괜찮고, 특히나 이제 이 수출 동향이나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되시면 자동차 판매에 대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액수적인 측면에서 늘어나는 건데 판매 대수는 좀 줄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이브리드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겨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늘었다는 것은 지금 환율 영향을 봤을 때 오히려 실적도 많이 증가하겠지만 매출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량보다도 고부가가치 쪽에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실적적인 측면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가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서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주가가 안 올라가고 실적은 계속 더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는 더 저평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합쳐가지고 자동차 업종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데 매수 포인트가 조금 애매하죠.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22만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23만 5천원 정도 나쁘지 않은데 이미 물량이 많으면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왜냐면 여기 시점이 지금 횡보 구간 25만원까지 횡보 구간이잖아요.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 사도 늦지 않은데 지금 사가지고 뭐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대신에 없다. 나는 없어 또는 비중이 눈꽃만큼 있어가지고 티도 안 난다 이런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이 적다라면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비중이 많다라면 굳이 지금 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이 떨어졌다라면 매력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사도 되겠지만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25만원 넘어가게 되면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용하시면 되고 25만원까지 안 가더라도 한 24만 5천원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평선만 끌고 올라가도 매수 시점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평선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아래쪽 장기 이평선과는 이격이 있어서 약간의 횡보, 그래서 이 저항이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을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것이다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관망하시고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비중이 약하신 분들은 접근하셔도 괜찮다. 매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길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길게 보시고 더 멀리 내다보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 현대차를 나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대차 EUB를 사세요. EUB는 배당률이 훨씬 높죠. 이번에 배당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하고 현대차 EUB하고 배당 차이가 좀 납니다. 현대차도 배당을 적게 주는 건 아니지만 EUB는 훨씬 더 많이 주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같은 배당을 주지만 네 같은 배당도 아니죠. 조금 더 주죠. 네 그래서 우선주, EUB, 그 다음에 상호비 이렇게 있는데 기호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우선주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배당을 더 많이 받으니까 어차피 본주 올라갈 때 우선주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 네,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 적당하게 채워주신 분들은 25만원 넘어갈 때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제가, 절반을 팔았는데, 또 가네요. 네.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5만원 정도의 이제 매수가 있었어요. 23년도에. 뭐 다 아시죠? 어차피 월급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2배가 됐어. 100%가. 그래서 여기서 원금을 뺐거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찌찌찌찌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보니까 한 180, 15만원 되면 이제 200% 넘어, 지금 200% 넘었죠. 네. 그러니까 따따블이라고 해서, 그 원금 또 뺐거든요? 근데 또 올라갔어요. 지금 16만 7천원, 이렇게. 그러니까 원금 2번 빠진 거죠. 내가 100만원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은 100만원 원금 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100만원 한 번 더 빼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이 또 남아있는 거야.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전력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나오게 된 거죠. 뭐 작년 같은 때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장 짓는다, 전력 수비 많이 들어간다 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전력주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올랐다, 또는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하는 목표 주간에 왔을 때는 약간의 차익 실현을 통해서 뭔가 빼내도 상관없지만, 굳이 전량을 다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전량 매도할 이유 없어요. 내일 더 비싸질 수도 있는데 매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니 그럼 중간에 팔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 올라오면 약간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금 빼가지고 네, 뭘 할 수 있어요? 네, 그 뭐 다른 종목을 좀 산다든지 뭐 그런 것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뭐 한번 원금 한 번 더 뺀 거고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처음에 투자했던 그 금액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식수는 네, 원래 반,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은 거죠. 네, 그런데 원래 그 금액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습니다. 이거는 21선을 따라가는 추세죠. 21선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번 조정이 오더라도 21선 지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번에도 21선 지지에서 이렇게 반등 포인트로 연결된다라면 요 구간을 잘 기억하세요. 자, 쭉 올라가다가 조정 들어갔다가 반등 나갈 때 바로 직전 고점 넘어가는 이런 패턴들을 이제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나올 때는 네, 또 매수를 따라 붙어주면 저런 상승 포인트도 연결될 수가 있죠.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 따라가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신규 매수는 조정 들어와서 지지선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단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올라가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고 뭐 이평선 5일과 21선 데드가 나오면 그럴 때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요. 한국석유, 흥하해운, NC소프트, 크래프톤, 현대차, LS 일렉트릭까지 봤고요. 한국석유, 흥하해운, NC소프트 별로예요. 네. 매도 의견은 약간 말씀드리고요. 크래프톤, 현대차, LS 일렉트릭은 타이밍을 잘 보고 있다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그런 관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